오늘은 은행 종목들이죠. 금융지주 7개 종목의 작년 실적하고 배당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 종목들은 총 8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 배당하는 기업은행이 실적은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배당금을 공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은행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7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보면 분기배당, 반기배당, 기말배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기 배당하는 두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KB금융은 22년 4분기 배당금이 1,450원이었고요. 연간 배당금은 2,95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4분기 배당금이 865원이었고 연간 배당금은 2,065원이었습니다. 21년보다는 배당금이 약 1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KB금융은 5.3%, 신한지주는 5.1%입니다. 두 종목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두 종목은 분기 배당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종목별로 실적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KB금융부터 보겠습니다. 21년과 22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51%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익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로 전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도 덩달아 감소를 했습니다. 21년에는 순이익률이 7%였는데 22년에는 5%로 약 2.7%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었지만 배당금은 약간 늘렸으니까요. 22년 배당 성향이 21년보다는 약간 더 높아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지주는 매출액은 35%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15%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개선이 되었는데 22년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두 종목은 컨센 대비 모두 낮았습니다. 이렇게 컨센 대비 실적이 낮은 것을 어닝 미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KB금융은 컨센보다 순이익이 12% 적게 나왔고 신한지주는 5%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컨센 대비 어닝 미스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두 종목은 또 희소식을 공시를 했습니다. KB금융은 3천억 원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향후 주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천억이라면 약 538만 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538만 주가 소각이 되면 전체 주식의 1.3%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KB금융의 맞수 신한지주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똑같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는 공시를 했는데 규모가 아쉽습니다. 1,500억 원으로 약 367만 주를 매수를 하고 소각할 예정입니다. 전체 주식의 0.7%가 줄어들 물량인데요. 여하튼 배당금도 늘렸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주주 환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른 종목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기 배당 종목들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반기 배당금으로 2,550원이었고요. 연간 3,350원을 배당을 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하반기에 980원 배당을 하고요. 연간으로는 1,130원이고 JB금융지주는 하반기 배당금은 715원, 연간 배당금은 835원입니다. 우리금융과 JB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배당금이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6.8%, 우리금융지주는 8.7%, JB금융지주는 8.4%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인데도 배당 수익률이 8.7% 나오니까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다. 즉 좋게 표현하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 배당금으로 시장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는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약 44%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결국 주주 환원 때문인데요. 여기는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14%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주 환원을 늘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당금도 22년에 크게 늘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아직도 배당 수익률은 8.4%입니다.
주가 상승, 배당금 이 두 마리 토끼를 주주들에게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JB금융지주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투자할 맛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부터 보면요. 21년 대비 22년에 매출이 70%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3% 늘어났는데요. 매출액에 비해서 이익이 늘어난 폭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2년도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1,500억 원 정도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신한지주와 같은 규모의 돈을 사용하게 되고요. 약 306만 주 정도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주식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매출액은 5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 순이익은 19% 늘어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7개 금융지주 중에서 22년 실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는 매출액은 24%, 영업이익은 17%, 순이익은 18%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21년 대비 크게 개선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22년 실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 종목을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하나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컨센 대비 2% 적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1% 늘어났고 JB금융지주는 4%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오차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컨센 수준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 배당하는 두 종목 보겠습니다. BNK금융지주는 625원을 배당을 했고요. 21년 대비 65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DGB금융지주는 650원 배당을 하면서 21년 대비 배당금은 20원 늘렸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BNK금융지주가 8.9%, DGB는 8.2%인데요. 두 종목 모두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죠. 아무래도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기말 배당 종목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같은 지방은행인 JB금융지주가 반기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이 두 종목도 반기 배당 정도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BNK금융지주는 22년 실적이 21년 대비 매출액이 36%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3%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도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6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는 공시를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BNK는 자사주만 매입하겠다는 공시가 약간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매입한 자사주를 연내에 소각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DGB금융지주는 22년도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40%가 늘어났지만 순이익은 20% 감소했는데요. 7개 종목 중에서 순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종목이었습니다. 두 종목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BNK금융지주는 컨센 대비 마이너스 3% 정도 어닝미스가 나왔고요. DGB금융지주는 마이너스 6% 정도 어닝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GB는 22년도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올해는 좋은 반등을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7종목을 배당 수익률로 줄을 세워보면요. BNK금융지주가 8.9%로 가장 높고요. 신한지주는 5.1%로 가장 낮았는데요. 같은 은행 종목들이지만 배당 수익률이 최대 3.8%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그만큼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려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은행 섹터 주가가 다 같이 상승할 때 약간은 소외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적당한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것인지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종목 중에서 JB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슬슬 3월 분기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분기배당하는 종목들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